안녕하세요. 스윽입니다. 이 채널은 유유백서와 헌터헌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년 만화 속 설정과 복선, 그리고 작품에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함께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피스의 흰 수염은 수많은 해적과 영토를 거느리며 바다의 균형을 지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보호받던 영토들이 공격받고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해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나이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올마이트는 빌런들이 존재만으로도 두려워했던 최강의 히어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힘을 잃고 은퇴하자 억눌려 있던 빌런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헌터헌터의 네테로는 헌터협회의 회장이자 암흑대륙 원정을 맡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비욘드와 카킨 제국을 시작으로 여러 사람과 국가가 암흑대륙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소년 만화에서 최강자의 죽음은 단순히 강한 캐릭터 한 명이 사라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붙잡고 있던 질서가 무너지며 작품의 시대 자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회원 가입은 사랑입니다. 소년 만화가 시작될 때 주인공은 아직 자신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독자 역시 이 세계의 강함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소년 만화는 이야기 초반부터 작중 최강자를 등장시켜 주인공이 앞으로 도달해야 할 높이를 먼저 보여줍니다. 원피스의 조로는 세계 최고의 검객이 되는 것을 목표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초반, 당시 세계 최고의 검객이었던 미호크와 마주치게 되죠. 俺はお前に出会うために海に出た。何を目指す最強。愚かな 조로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었지만 미호크는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칼 하나로 조로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냅니다. なんと凶暴な結果 이 장면은 미호크의 강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로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하는지도 보여줬습니다. 後ろ。菊福は他のお土産とはそんでね、中の生クリームが絶品なのよ。デートの前なんでね、かっこつけさせてもらうよ。 주술회전의 고조 사토루 역시 작품 초반부터 최강의 주술사로 등장합니다. 다른 주술사들이 목숨을 걸고 상대해야 하는 특급 주령을 혼자서 압도하며 주술 전투가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는지를 독자에게 먼저 보여줬죠. 헌터헌터의 네테로는 헌터협회의 회장이자 최정상급 헌터였습니다. 곤과 키르아는 네테로에게서 공 하나를 빼앗기 위해 둘이 함께 달려들었지만 네테로는 한 손과 한쪽 다리만 사용하면서도 두 사람을 가볍게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메르엠과의 싸움에서는 백식관음을 통해 인간이 수련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최강자는 단순히 가장 강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만화 초반의 기준점이 됩니다. 작중 최강자는 강함을 보여주는 인물이지만 정작 제대로 싸우는 장면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원피스의 샹크스는 세계관 최강자 중 한 명으로 불리면서도 오랫동안 자신의 전투 방식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네 해수 따위에게 팔 한쪽을 내주는 바람에 최강자의 체면을 구기긴 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정상전쟁에서는 직접 싸우지 않고도 등장하는 것만으로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블리치의 야마모토 역시 두 명의 대장을 동시에 상대할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신의 모든 힘은 작품 후반부까지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최강자의 전력은 이야기가 가장 달아올랐을 때 터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를 초반부터 사용해버리면 이후에는 그보다 더 강한 장면을 계속 보여줘야 하죠. 그래서 초반에는 힘의 일부만 보여주며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최강자의 진짜 힘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감춰둔 힘이 공개되는 순간 독자는 그 인물이 왜 최강이라 불렸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헌터헌터의 네테로 역시 작품 초반에는 최강이라는 명성만 무성했을 뿐 그에 걸맞은 실력을 제대로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힘을 처음 공개한 것은 메르엠과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비록 싸움에서는 패배했지만 백식관음을 통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면서 누구도 네테로가 인간 최강자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만들었죠. 최강자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천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화에는 천재가 많습니다. 단순히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최강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네테로는 이미 무술가로서 한계에 도달한 뒤에도 매일 10,000번의 감사 정권을 반복했고 고조 사토루 역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토우지에게 패배한 뒤에야 자신의 능력을 완성시켰습니다. 최강자라 불리는 인물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최강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독자들은 이들을 단순히 강한 캐릭터로만 보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언젠가 도달했으면 하는 모습이자 작품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위험한 일이 벌어져도 이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을 주는 이상향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최강자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이 쓰러지는 순간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최강자가 패배하면 그보다 강한 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단번에 보여줄 수 있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세계를 순식간에 멸망 직전까지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에게는 지금까지 의지하던 존재 없이 싸워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때로는 최강자의 죽음이 주인공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작품은 최강자를 이야기 초반부터 죽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감춰둔 힘을 보여준 직후 곧바로 퇴장시키기도 합니다. 최강자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최강자이기 때문에 그 죽음과 패배가 가장 큰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작가는 최강자를 없애는 순간 주인공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밀어넣고 작품의 긴장감을 단숨에 최고조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원펀맨은 이 익숙한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소년 만화의 주인공이라면 강한 적에게 패배하고 수련과 각성을 거치며 최강자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이타마는 작품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최강자였습니다. 아무리 강한 괴인이 나타나도 진지하게 주먹 한 번만 휘두르면 싸움이 끝나버렸죠. 오랫동안 반복된 수련과 각성, 위기와 역전의 전개에 익숙했던 독자들에게 처음부터 모든 적을 이길 수 있는 주인공은 굉장히 신선한 설정이었습니다. 주인공을 처음부터 최강자로 만드는 설정은 주인공이 점차 강해지는 과정을 보는 소년 만화 특유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처럼 익숙한 최강자 설정을 반대로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재미를 만드는 방향이 생긴 것이죠. 사실 독자들은 만화를 보면서 예상하지 못한 반전과 강렬한 장면에서 오는 자극을 즐깁니다. 절대 질 것 같지 않았던 최강자가 패배하거나 최강자가 사라진 뒤 세계가 무너지는 전개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개가 수많은 만화에서 반복되면서 이제는 최강자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독자들이 그 결말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강한 스승이 등장하면 언젠가 죽을 것 같고 압도적인 최강자가 등장하면 언젠가 힘을 잃거나 죽을 것 같다는 예상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최강자를 죽이는 것만으로 독자에게 충격을 주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개를 원하는 독자와 그 예상을 다시 한번 뒤집어야 하는 작가의 머리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최강자의 존재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단 최강자라는 존재 자체가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 이야기의 분위기가 단숨에 반전되며 독자들에게 도파민이 터지는 듯한 쾌감을 줍니다. 그만큼 소년 만화에서 최강자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늘 보던 식상한 전개가 아니라 최강자를 어떻게 새롭게 이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게 본 최강자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가입 버튼도 살짝 눌러주세요.